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7일 정오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어제 자유우파 대통합을 위한 빅텐트 제안을 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우리공화당, 시민사회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여 자유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대동단결하자는 취지입니다. 여기서 탄핵 사태에 대해서는 불문에 붙이고 앞으로 나아가자. 필요하면은 자유한국당 간판도 내릴 수 있다라는 제안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탄핵 사태를 불문에 붙인다든지 덮고서 과연 보수 대통합이 가능하냐 하면 그게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 나라가 존재하는 그리고 그 위기의 가장 최근 원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입니다. 이 탄핵에 가장 큰 책임을 진 자유한국당이 덮는다고 해서 국민 마음의 상처까지 덮을 수 있느냐? 불가능한 거죠. 태양을 손으로 가린다는 말이 있는데 박근혜 상태로 빚어진 작금의 나라 사정을 자유한국당 몇 사람이 앉아서 덮자. 더구나 자신의 과오를 스스로 덮자. 남이 덮자는 게 아니고 스스로 덮자고 한다면은 그건 덮여지지도 않고 거기에 대한 반감이 오히려 우파 대통합의 큰 장애 요인이 될 것입니다. 덮는 게 아니라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리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탄핵 사태는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자산으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1987년 6.29 선언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6.29 선언 전에 전두환 그리고 노태우 두 사람은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가지고 아주 정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직선제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시위가 한 달 동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은 어떤 승부수를 던졌느냐? 국민이 원하는 것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직선제 플러스 김대중 사면 복권까지 다 받아들였습니다. 이른바 6.29 선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동안에 전두환, 노태우 규탄하던 사람이 상당수가 갑자기 노태우 지지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선언문 하나로. 이렇게 해서 노태우 후보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때도 야권이 김대중, 김종필 그리고 김영삼으로 분열된 1로 3기의 선거구도에서 36.6%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런 6.29 선언을 자유한국당이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탄핵 사태라는 부담이 오히려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로 바뀔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박근혜 탄핵을 어떤 식으로 정리할 것이냐, 결국 정리한다는 것은 문서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문서로 해가지고 그 문서를 가지고 당론으로 결정을 하고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다 우파 텐트로 모이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이 문서가 우파 통합의 출발점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을 불문에 붙인다든지 덮자든지 그냥 나중에 이기고 보자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찜찜한 마음을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깔끔하게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하나 적어 보았습니다. 박근혜 탄핵에 대하여 자유한국당이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넘어가면 안 되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메모를 해봤습니다. 1번에서 12번까지입니다. 1. 이런 문서로 정리를 하자 이겁니다. 2016년 총선을 망친 공천파동에 대하여 사죄한다. 자유한국당이 사죄한답니다. 이 주어는 자유한국당입니다. 2. 집권 세력의 분열, 즉 친박 비박 싸움에 대하여 사죄한다. 3. 박근혜 대통령의 폐쇄적 국정 운영과 최순실의 국정 개입을 막지 못한 데 대하여 사죄한다.
4. 좌파 주도의 촛불 시위에 겁먹고 좌파와 손잡고 자당 대통령 탄핵에 가담하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데 사죄한다. 5. 2017년 대선 때 반문재인 대통합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61%의 득표율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도록 방치한 데 사죄한다. 6.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수사와 재판의 부당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데 사죄한다. 7. 인권 침해적 구속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당에서 몰아낸 데 대하여 사죄한다. 8.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엔 이미 승복하였지만 그 국회의 탄핵 소추와 헌법재판소의 심리엔 적법 절차상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그 정당성에 대한 비판은 역사의 평가를 위해서도 계속되어야 한다. 9.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국익과 헌법 정신을 존중하면서 최선을 다했다는 점과 대한민국 발전에 역행한 점이 없다는 점, 따라서 역사 속에서 지울 수 없는 우파의 유산임을 확인한다. 10. 탄핵 사태를 주도한 주요 인물은 총선에서 불출마한다. 11. 탄핵 사태를 초래한 한국당은 그 책임을 통감하며 탄핵 사태로 등장한 문재인 정권에 대항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 등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망가지는 한미일 동맹을 회복시켜 자유통일로 가는 길을 다시 여는데 목숨을 바쳐 투쟁함으로써 탄핵 사태의 과오를 씻는다. 12. 공산주의와 김정은에 반대하고 대한민국에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 편으로 간주하여 대동단결한다. 태극기로 뭉치고 헌법으로 싸우고 진실로 이기자. 이런 내용인데 조갑제닷컴에서 올려놓았습니다. 카피를 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필요하면 많이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탄핵 사태를 정리를 하면 그 다음에 제시해야 될 것이 어떤 가치 기준으로 우파가 모일 거냐 하는 겁니다. 우파가 모이려면 거기는 이념이 있어야 되고 가치관이 있어야 됩니다. 같은 정치적 이념을 공유하는 사람,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야지. 아니 무턱대고 총선에 이기기 위해서는 다 뭉치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것은 패거리입니다. 정당은 이념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파 대통합의 기준이 될 만한 13개 조건을 제가 한번 또 어젯밤에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냥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걸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토론하는데 하나의 기초 자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파 대통합의 기준으로서 13개 조건. 1. 대한민국 헌법과 그 최고 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호한다. 2. 자유의 적, 헌법의 적, 국가의 적인 북한 노동당 정권을 평화적으로 제거하고 자유통일한다. 3. 자유시장 경제의 원칙에 입각한 개인의 자율과 책임을 존중한다. 4. 북한의 핵 보유를 절대로 허용할 수 없으며 막지 못할 때는 자위적 핵 보유로 대응한다. 5. 공수처는 정권 보위를 위한 위헌적 기구이므로 반대한다. 6. 집권당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하였거나 막지 못한 점에 대하여 사죄하고 조속 석방을 위하여 노력한다. 7. 한미일 동맹은 자유를 공유하는 가치동맹으로서 이를 한층 강화한다. 8. 김정은 세력에 반대하고 대한민국에 반대하지 않으면 다 같은 편이다. 9. 문재인 정권의 헌법 유린 행위를 응징하여 법치를 수복한다. 10.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유지시키는 진실, 정의, 자유를 양보할 수 없는 숭고한 가치로 여긴다. 1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가 우리의 신념이다. 12. 국군이 헌법 제5조의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을 보장한다. 13. 태극기로 뭉치고 헌법으로 싸우고 진실로 이기자. 대한민국 만세, 국군 만세, 자유통일 만세. 우파 대통합의 기준, 그리고 탄핵 사태를 어떤 문장으로
정리하고 넘어갈 것이냐 하는 데 대한 저의 의견이었습니다. 이럴 때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맞춰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점이 발견이 되고 문제점이 또한 발견되어서 서로 좋은 방향으로 공동작품이 만들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좋은 점이 바로 이런 토론을 거쳐서 이견을 조정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개인이 가진 것보다 더 좋은 작품이 만들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